답이 아닌 걸로 해줘요. 읽는 속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5개 지문 중에서 3개 지문이 어렵잖아요. 그럼 읽는데 답을 해독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3개는 그냥 뻔히 아는 그런 지문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문 안에서 보면은 어떨 때는 상식적인 것도 준다고요.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 공부 안 하고 온 사람도 대부분 사회생활 하신 분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에 대한 거는 거기다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이론에 대한 것에서도 60점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계산 논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에 내가 한두 개라도 꺼주고 싶으시면 계산을 한두 개 풀어주시면 그만큼 꺼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에서도 6점 맞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작년에 계산 문제 10개 나왔는데 1차 합격생 수가 한 2만에 육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게. 근데 작년에 어쨌든 간에 실패하신 분들은 시간 배정이 실패하신 거예요. 시간 배정. 그러니까 시간 배정에 신경을 잘 쓰시면 돼요. 용어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 거죠. 용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만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해간 그 문제는 조금 있으면은 지금 문항 드리는 게 한 7개, 많으면 7개, 8개 여기까지만 드리잖아요. 좀 이따 이제 7월 달에 들어가면 문항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문항수가 한 15문항에서 20문항 정도 이렇게 드린다고요. 문제풀이 들어가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잖아요. 그 문제집에는 또 답하고 해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또 안 하신다고요. 답하고 해설이 있으니까 어떻게 문제마다 내 생각하고 똑같지?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실력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답 없는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답 없는 문제 가지고 풀면서 그러면 우리는 기본 문제집은 단원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모의고사 스타일이라고요. 전범위를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기억을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면 매주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으면은 용어가 익숙해져요. 보시면 자꾸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괜찮으시니까 기운을 내시고. 예? 자, 아니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금융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금융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일단은 요 끝까지 가보고 시간적인 여유를 보고 이게 원래 시간이 원래 5시까지죠. 예, 근데 5시에는 끝나기 어려울 거예요. 조금 더 가야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원리금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럼 먼저 80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연리 5%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대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때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뭐를? 원금을. 그게 순서예요. 원금을 구하고 거기다 이자를 가산해야지만 원리금이 나와요. 그럼 원금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융자금이 있죠. 이거를 납입 횟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납입 횟수냐면 이게 매년 상환 조건일 수도 있고 지금 문제처럼 매월 상환 조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린 돈이 얼마냐면 2,400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인데 매월 상환 조건이잖아요. 그럼 얼마로 나눠야 돼요? 120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2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이자율이 5%인가요? 네. 그러면 2,400에 5%면 얼마겠어요? 120만 원인데 이건 연리잖아요. 그 월로 바꾸면은 10이 나누면 10만 원 나오겠죠. 그럼 20에다 10을 더하면 얼마? 30만 원. 그러니까 첫 해 갚아 나갈 원리금의 합계는 얼마라는 거예요? 30만 원. 이렇게는 계산할 수 있으신가요? 이거 하면서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아까 투자로는 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죠? 이제 커피 맛이 나오나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계시면은
아이스크림도 드실 날이 있으실 거예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매년 제가 여름에 날이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도 한 번씩 돌려드리죠. 이렇게 해서. 아니 뭘 합격만 하신다 그러면야 뭘 못 해드리겠어요? 그죠? 열심히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81번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일 때는요. 자, 2억 원을 대출 받았을 때 거기 보시면은 대출 기간이 20년이고요. 매 연 단위로 매기 상환이죠. 근데 상환 조건이 원금 균등이죠. 그 원금 균등이면은 뭐부터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원금을. 그러면 2억 원인데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면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자, 원금이 1,000만 원이죠. 계속. 이런 감각은 그대로 갖고 계시고 여기다가 뭐를 계산해야 돼요? 이자 계산해야 되는데 2억의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5%죠. 그럼 1회차는 이자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2년 차에 이자 계산할 때는 여기 우리가 갚아나가는 원금이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의 5%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의 5%면 50만 원이겠죠. 50만 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50만 원씩 빼시면 돼요. 1000에서 50 빼면 950 나오죠. 900 나오겠죠. 2회차 물어봤으니까 1950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자 처음에는 자네에게 원래 얼마냐면 2억이었잖아요. 2억에 5%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1억을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얘가 1억 9천이라고요. 1억 9천에 5% 계산해서 계산하시는 것보다 이게 원금이 1,000이면 이 감소가 되는 거는 이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 크기만큼 감소된다고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3회차를 구하든 10회차를 구하든 간에 계산하는 건 쉽다고요. 요게 바탕이 되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82번 있죠. 82번에 보시면 은행으로부터 2억 원 대출 받았죠. 근데 11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뭐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원금. 자, 원금을 보면은 빌린 돈이 얼마 빌렸냐면 2억 원 빌렸죠. 근데 대출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얘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예, 1,000만 원인데 몇 회차라고 돼 있어요? 11회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10번은 상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얼마? 1억이잖아요. 1억을 상환했잖아요. 그럼 11회차에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겠어요? 1억 남아있죠. 그럼 1억의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5%니까 500이잖아요. 그 원금 1,000에다가 이자율 500 합해는 1,500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 문제가 83번에 이게 작년에 기출이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논리잖아요. 이거는 얼마를 융자를 받았대요? 네, 5억을 융자를 받았으면 기간으로 나누면 되죠. 20년인데 매년 상환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5억을 20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2,500 나오죠. 그렇죠. 2,500이 나왔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이잖아요. 그러면 8번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2,500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8 하면 되죠. 그럼 얼마 갚았다는 얘기예요? 2억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잔액이 3억이죠. 네, 3억에 대한 이자율이 5%잖아요. 3억에 5%면 1,500이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2,500이고 이자가 1,500이니까 합하면 4,000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어본 게 13회차를 물어봤잖아요. 1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를 물어봤죠. 그러면 12번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2 곱하기 얼마? 2,500 하면 3억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2억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억에 5%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 그러면 이자는 1,000만 원이죠. 13회차. 그럼 4,000하고 1,000만 원 찾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51회차를 구하라고 해도 우린 구할 수 있죠. 51회차라고 해도 원금을 구해놓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5년 그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 50년 뭐 이렇게 했더라도, 이거 저희가 이 83번에 같은 배열이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이거 진짜 그 53회차까지 했었어요. 53회까지 원리금 상환에. 그때 학생분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2회차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53회차냐 뭐 이랬다고요. 근데 결국 13회차하고 9회차가 나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원리금 구하라고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으신가요? 아직 조금 힘드신가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또 나중에 연습 문제로 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요, 거의 암산 수준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봤을 때, 이걸 뭐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지를 모를 때는 그 문제는 힘든 거예요. 그건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크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론을 더 한번 보세요. 이론이 바탕이 돼야지 계산 논리도 풀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론이 좀 취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고기를 조금 보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들고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오히려 여기 어르신분들은 잘 물어보시는데 젊은 친구들은 전혀 안 물어봐요. 그죠? 그렇다고 선생님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빨리 안 물어볼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게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게 합격을 할 수 있죠. 선생은 선생대로 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대로 가게 되면 이게 엇박자 나면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점 6월 달에 남아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반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에 그 반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근데 그냥 가자 이렇게 가면은 그냥 뭐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합격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토요일날 이 날도 좋고 이런 날에 여기 지금 모여가지고 말이죠. 지금 원래 이거 하나 했으면은 지금 주말을 여유 있게 즐기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걸 하겠다고 뭐 해서. 예? 근데 여기 뭐요, 한처녀나 최처녀나 젊을 때 이런 거 따놓는 게 좋아. 젊을 때 따놓고 영어 공부 부지런히 하고. 영어 또 이거 자격증 있고 영어 잘하고 그러면 나중에 쓰임새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외국계 애들 이제 그 부동산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시장 이제 개방에 더불어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찾는 인재가 누굴 찾겠어요. 부동산도 알고 자기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되는 사람이 제일 우선이죠. 그렇잖아요. 외국계 회사는 연봉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꼭 중개업을 이렇게 차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기업으로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좀 더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따놓으면은 나중에 그 또래들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과기대 학생들이 여러 명이 왔지만 내가 볼 때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소수고 나머지는 뭐 얼굴을 보여줘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따면 그때 이제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때 같이 했으면 나도 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참 걱정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4번에 가시게 되면요. 그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대출 이자율은 연리 7%고요. 이거는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사한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대요. 지금까지 한 거는 원금 균등이에요. 이거는 원리금 균등인 거죠. 그럼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을 물어봤죠. 원금을. 그러면 또 뭐를 먼저 빨리 계산해야 돼요. 여기는 원금을 빨리 계산해야 되죠. 여기는 뭐를 빨리 계산해야 돼요. 원리금을. 이거는 원리금 균등분할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리금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예,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을 구할 수 있어요. 얘를 빨리 구하면 되죠. 근데 빌린 돈이 얼마야? 3억을 빌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저당상수 주죠. 연리 7% 기간 20년의 저당상수가 얼마 나와요? 0.094393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3억에다가 이거 곱하시게 되면은 2,831만 7,900원 이렇게 나와요. 곱하면. 그럼 얘가 원리금이라는 거예요. 얘가 원리금인데 3억 원을 빌렸는데요. 이자율을 몇 프로로 빌렸대요?
그러면 3억의 7%는 얼마야? 2100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남는 게 원금이죠. 그쵸? 이게 답이란 얘기죠. 무슨 요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에서는 뭐를 빨리 계산하면 되고 원금을 빨리 계산해 가지고 하면 되고 여기는 원리금을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금에서 뭐 빼면 이자 빼면 나머지가 원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85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을 연이자율 6% 2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월 원리금이 42만 9천 원인데 첫 해 상환에는 원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6천에 이자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6%잖아요. 그럼 연이자율이 6%면 얼마겠어요? 36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아니 66이 하면 360이잖아요. 나누기 12 하면 이거 3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30만 원이니까 지금 내고 있는 원리금이 42만 9천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30만 원 이자를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12만 9천 원 남는 거죠. 이게 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원리금이 42만 9천 원인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도 우리가 뭐를 구했어요? 원리금 구해서 뭐를 공제하면은 이자를 공제하면 남는 게 원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원리금이 나왔잖아요. 원리금이 얼마로? 42만 9천 원 나왔는데 여기서 이자를 빼주면 나머지가 원금이잖아요. 근데 6천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6%잖아요. 그럼 6천에 6%면 360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연리가 6%니까 360을 1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자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30만 원이잖아요. 매월. 그러면 42만 9천에서 30만 원 빼면은 나머지 원금이 12만 9천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원리금 균등은 그러니까 원리금 구해놓고 거기서 뭐 공제하면 이자 공제하면 원금 나온다 이런 논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이게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원금이. 그렇죠? 여기 원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합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도 이렇게 출제했던 선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출이라고요. 요게 기출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 그러면 자 또 이런 거잖아요. 자 원금 균등에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학생분들이 이걸 대비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원리금 균등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인간은 또 이것도 안 가르쳤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금 균등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걸. 그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을 계산하려면 먼저 원리금을 먼저 계산해서 거기서 뭐를 빼버리면 이자를 빼버리면 나머지가 원금이 되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것 있죠.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주거든요. 대부비를 통해서 융자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택 가치에다가요. 대부비를 그냥 곱하시면 되죠. 그럼 바로 융자금 계산할 수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연저당상수고요. 연소득에서 DTI 비율을 곱하고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걸 빼주는 개념인데 여기도 이제 거의 이거를 0.1로 주면은 암산 수준이에요. 네? 자, 우리가 거기 86번에 보시면
대출 승인 기준이 주어져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이 60%고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예요. 평가 가격이 5억 원이죠. 5억에 대한 얘 몇 프로? 그럼 5, 6, 30이니까 이거 3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3억. 5억에 대한 60%니까. 근데 얘는 몇 프로 줬어요? 연 저당 상수 0.12 줬고요. 연소득 얼마 줬어요? 6천 줬는데 얘 40% 줬죠. 그러면 4, 6에 24니까 2,400이잖아요. 근데 사업자금 대출로 1,200을 지금 상환하고 있잖아요. 그럼 2,400에서 1,200 빼면 얼마? 1,200을 0.12로 할인하면 1억 나오죠.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작은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1억이라고요. 1억.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기출할 때도 이거 해봤던 거라고요. 기억이 또 안 나시나요? 자, 그러면 자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옆에 87번 있죠. 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 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요. 연소득이 얼마래요? 5천만 원. 근데 거기 보면 담보인정 비율이 몇 프로예요? 60%면 자 3억에 60%면 얼마예요? 3, 6, 18이니까 1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DTI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0.1로 주어지면은 위에서 구한 금액의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누기 0.1이라는 얘기는 곱하기 10의 논리랑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소득이 얼마라냐면 5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DTI 비율을 몇 프로를 줬어요? 40% 줬잖아요. 그 5천에 40%면 얼마예요? 2천이에요. 그럼 얘가 0.1이면은 여기 기준으로는 2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거 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억 8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얘가 0.1이면은 위에 거 구해서 구한 금액의 10배 생각하시면 돼요. 2천을 0.1로 나누면은 2억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0.1이니까 역으로 하면 곱하기 10의 논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분의 10 해서 나온 게 0.1이니까. 그러니까 0.1로 주는 거는 암산의 수준을 좀 더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먼저 뒤로 넘어가셔서 89번 가보세요. 자, 89번에 가시면 5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죠. 이게 거의 암산 수준으로 혹시 계산이 되시면 여기가 정리가 되신 거예요. 암산으로 이게 쭉 나올 수 있으면. 답은 1억 5천이 돼야 돼요. 네, 1억 5천이 돼야 돼요. 2억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거기 5천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으니까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면 지문에 또 2억이 있어요. 또 그게 유도하는 거죠. 네. 그냥 이런 거잖아요. 자, 똑같이 해드리면 4억인데 얘가 70%잖아요. 그럼 4, 7에 28억 이렇게 되죠. 근데 연소득이 얼마? 얘 0.1을 줬고요. 연소득이 얼마야? 4천인데 이거 50% 줬잖아요. 다른 부채가 없잖아요.
4천에 50%면 2천 나오죠. 2천이고 0.1이면 10배니까 2억 나올 거 아니에요. 2억인데 기존의 대출이 5천이 있으니까는 1억 5천이 되겠죠. 요게 이제 암산으로 이 수준까지 도출이 되면 여기는 이제 뭐 다 끝났다고 봐야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옆에 90번 문제 있잖아요. 90번. 90번에 가면은 8천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문제할 때 주면 형광펜 2개 갖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8천만 원인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그게 눈에 띄니까. 그렇잖아요? 밑에 풀다가 그걸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담보평가 가격이 4억 원이잖아요. 그죠? 담보 인정 비율이 70%죠. 네. 그러면 47에 28이니까 얘가 2억 8천이잖아요. 근데 4천이고 50%면 2천이죠. 2천을 0.1로 할인하면 2억 나오잖아요. 근데 8천에 대출이 있으니까 얼마? 1억 2천. 지금 89번하고 90번하고 요건이 기본 요건이 같은데 기존에 대출 받은 금액을 틀리게 해놨잖아요. 예. 연습용으로 같이 2개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암산으로 가능하시겠나요? 이 정도까지 되시면? 네. 이게 기존에 주택담보로 대출이 있다 그러면요. 이 금액을 구해서 이렇게 차감하면 되고요. 만약에 기타 다른 걸로 부채를 빌린 게 있어갖고 연간 왜 상환액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주면 돼요. 여기서 빼주나 이렇게 해주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가끔씩 주는 게 뭐냐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것 있죠. 이거를 문제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계산하다가 틀림없이 보긴 봤는데 다 계산해서 탁 나오면 답이 2억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2억 8천이고 2억이네. 얘가 싸네. 그러면 2억을 딱 보는데 2억이 딱 있으면 이제 틀린 거죠. 그런 것만 조금 주념하시면 되죠. 그러면 옆에 92번 있죠.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죠.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이 있죠. 요거 기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해보시면 되죠. 5억 원이죠. 암산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억 원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50%잖아요. 5억에 50%면 얼마? 2억 5천이죠. 자, 6천만 원인데 40%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6천에 40%면 얼마가 돼요? 2,400이죠. 0.1이면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인데 이미 7천만 원 융자 받았죠. 그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1억 7천. 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쭉 나오면 끝나는 거죠. 여기는 92번은 기출 문제예요. 92번은. 그럼 답이 1억 7천 나오겠죠. 예, 그렇게까지 하시면 여기는 이제 되는 거죠. 이쪽의 계산은.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연습을 하는 게. 그래야지 이게 이제 보고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천여, 계산할 수 있겠어? 이건 할 수 있어. 그게 조금씩 늘어나면 돼.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게 좀 몇 가지만 되면 돼. 200가지만. 레일리 허프는 할 수 있나? 그래.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탄력성 계산 할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한 3개는 되는 거네. 3개는. 조금씩 뭐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시면 93번, 94번, 95번, 96번 이렇게 쭉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상가에 대한 거거든요. 수익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의 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는요. 이거는 똑같아요. 대부비를 계산하는 건. 그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현금 수지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에 있을 때 현금 수지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요. 여기가 부채 감당률이고요. 여기가 뭐 저당상수, 여기가 뭐예요? 순영업소득. 요거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다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먼저 94번을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94번을 보시면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부채 감당 비율은 1.2 이상이고요. 대부 비율은 0.8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연 저당 상수는 0.2를 줬죠. 평가 가격은 15억 원이고요. 연간 순 영업소득은 1억 5천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대부 비율 기준하게 되면 15억에 대한 80%죠. 15억에 대한 80%면 얼마 나오겠어요? 12억 나오겠죠. 이게. 그렇죠? 그럼 여기다 우리가 대입하시면은 순 영업소득이 얼마 줬어요? 부채 감당률 얼마 줬냐면 1.2 줬죠. 예, 근데 저당 상수를 0.2를 주로 줘요. 그러면 1.2 곱하기 0.1 하면요. 0.12 나와요. 0.12. 이거 곱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1억 5천을 0.12로 할인하면요. 12억 5천 나와요. 12억 5천. 그럼 얼마 융자 받을 수 있어요? 12억. 작은 거 택해야 되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겠죠. 그럼 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요. 옆에 95번에 가시게 되면 자, 자산 가치가 20억 원이죠. 20억 원. 근데 대부 비율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2, 60이니까 자산 가치 기준에 때는 12억 융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면 현금 수지 기준 하잖아요. 그러면 순 영업소득 주죠. 순 영업소득을 얼마를 줘요? 1억 2천. 그렇죠? 근데 부채 감당률이 얼마냐면 1.5 줬죠. 저당 상수는 0.1 줬죠. 그럼 얘 곱하면은 0.2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요. 0으로 빠지 이게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1로. 1억 2천을 0.15로 하냐면 이거 8억 나와요. 그러면 자산 가치 기준으로는 12억. 현금 수지 기준으로는 8억. 그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입하는 게 조금만 익숙하시면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에? 자, 그러면 96번에 보시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요. 순 영업소득이 1억 원이죠. 융자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물어봤죠. 96번 이것도 기출이죠. 해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1억 5천을 구하셨으면 잘 푸신 거고요. 1억 5천을. 자, 일단 이거 보시면 이거 암산은 될 거예요. 가치가 5억 원이잖아요. 대부비율이 60%잖아요. 5, 6, 30이니까 이건 3억이죠. 근데 여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1억이잖아요. 부채 감당률이 2고 저당 상수가 0.2를 줬으니까 2 곱하기 0.2 하면 0.4 나오거든요. 그럼 1억을 0.4로 나누게 되면 2억 5천 나와요. 근데 상가의 기존 대출금이 1억 원이 있잖아요. 예, 그거 빼주면 이제 1억 5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신가요? 상가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어려운, 주택보다는 얘가 좀 어려운가요? 근데 이것도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이거 대입하는 것만. 그죠? 네. 근데 조금 있으면 저절로 정리가 돼요. 이게 이번에 한 번에 오늘만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연습을 시킨다고요. 문제를 바꿔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풀어보시면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그죠?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열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합격을 하시겠다라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모여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신다고 그러면 선생도 화답을 해서 뭔가 자료라도 하나 더 드리고 더 이렇게 저기 하려고 그러죠. 근데 안 하시겠다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82페이지 가면 입지계수 계산하는 것 있죠. 이거는 혹시 계산할 수 있으신가요? 입지계수 계산하는 거? 얘를 계산하는 요령은요. 분모를 먼저 계산해 놓으시면 돼요. 분모를 계산해 놓고 분자를 비교를 해서 값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있죠. 그리고 전국의 X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이거를 계산하면요.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지역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의 A지역 X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를 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면은 이거는 A지역 X산업에 대한 고용률이 나와요. 이렇게 구했을 때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에 비해서 A지역 X산업의 고용률이 크죠. 그러면 이게 수치가 1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얘가 무슨 산업이 된다? 기반산업이 되고요. 이거보다 얘가 작으면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비기반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을 때 이렇게 드렸잖아요.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에 비해서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용률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울산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H자동차 공장도 있고 그러면 여기 고용률에 비해서 여기 고용률이 크잖아요. 그럼 수치가 1보다 크죠. 그러면 울산 지역의 여기 고용률이 자동차 산업이 기반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주된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뭐를 일단 구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분모를 딱 구해놓는 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를 비교하게 되면 출제자들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배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시면은 다 쉽게 계산할 수 있으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만 정리가 가능하시게 되면 뭐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솔직히 저기 97번 있잖아요. 97번. 이것도 기출인데 이때 이후로는 이 산업에서 부동산업을 절대로 안 넣어요. 출제자들이. 이건 찍으라고 그랬다고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무슨 산업이 가장 특화되어 있냐라고 나왔을 때 부동산업이 있으면 잘 안 되면 그걸 찍으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부동산업이 답이라고요. 97번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부동산업이라고 안 넣어줘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동산학개론인데 무슨 산업이 중심이겠어요. 부동산업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섬유산업, 전자산업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X산업, Y산업 이렇게밖에.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기출할 때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자, 98번에 보시면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냈는데 섬유산업의 입지계 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된 걸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분모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 산업에서 전국적으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명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산업의 고용인구가 2000명이죠. 2000명이 1000명이면 얼마예요? 0.5라고요. 그러면 분모가 얼마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C를 비교해 봤을 때 A를 보시게 되면 A 도시에는 400명의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명이죠. 그러면 이거는 0.5를 넘어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B를 봤더니 500명인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이래요. 그럼 500분의 250이면 얼마야? 0.5잖아요. 근데 C를 가게 되면 1100명 중에서 5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0.5를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안 넘어서죠. 그러니까 그냥 ABC 순이죠. 그렇잖아요. 기준으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 대한 이 기본적인 게 있으면은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배열대로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그 밑에 99번 있죠. 99번. 99번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문제 조건이 X산업의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1을 초과한 거. 그러면 분모보다는 어떻게 돼요? 분자가 커야 돼요. 그 1을 초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분모를 계산하시게 되면 전국의 고용인구가 6,250명 중에서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350이죠. 걔를 나누게 되면 걔가 0.536이 나와요. 그럼 분모를 하나 딱 계산을 해놓고 분자하고 뭐 하면 돼요?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되는데 A 도시를 보게 되면 전체 고용인구가 1,000명이죠. 1,000명인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0명이죠. 그럼 1000분의 400이면 0.4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분모보다 작죠. 그러니까 1을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B산업을 봤더니 2,000명인데 1,200명이 종사하죠. 그럼 2, 60이니까 얘는 0.6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0.6이니까는 당연히 분모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1을 초과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암산으로 되잖아요. 그럼 출제자가 계산하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C만. 두 개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C가 1을 초과하게 되면 B하고 C가 답이고 얘가 안 나오면은 B하고 D가 답이란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는 거기 C를 봤더니 1150에 대한 얼마예요? 65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0.565가 나와요. 그럼 0.565라는 얘기는 분모보다 값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크죠? 그 얘를 1을 초과하죠. 그러니까 답이 B하고 C가 되는 거죠. D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복잡한 게 아니라 배열을 해줘요. 배열을.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구해놓는 게 중요해요. 분모를 딱 구해놓고 얘하고 비교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감정평가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그 3방식에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있죠.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거 그 정도만이라도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자, 한 5분 쉬었다가 마무리 하시죠.